오늘은 2025년 상반기 주식시장에서 유독 강한 차트 흐름을 보여준 종목 바로 기업은행의 주가 흐름과 기술적 분석을 다뤄보겠습니다. 단기적인 이슈나 뉴스보다 지금 이 영상에서는 차트와 수급, 기술 지표 중심으로 냉정하게 분석해 볼 거니까요.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나 진입 타이밍 고민 중이신 분들께 특히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우선 올 상반기 시세 흐름부터 간단히 정리해 볼게요. 2025년 1월 13일 기업은행의 주가는 약 14,000원대 초중반에서 출발했어요. 당시에는 특별한 방향성 없이 박스권을 그리면서 14,000원에서 15,000원 사이를 오르내리는 지루한 흐름이 이어졌죠. 캔들 흐름을 봐도 양봉과 음봉이 반복, 그리고 거래량도 평균 60에서 80만 주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됐습니다. 본격적인 추세 전환은 3월 중순입니다. 3월 21일 기업은행의 거래량이 하루에만 약 229만 주로 치솟습니다. 주가는 16,000원 초반을 터치했지만 그날 이후 갑작스럽게 매도세가 유입되면서 하락 전환됐고요. 이게 바로 상반기 전체 조정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이후 두 주간 주가는 급격하게 미끄러지면서 4월 9일엔 13,390번이라는 최저가를 기록하게 돼요. 이게 바로 이번 분석 구간에서의 바닥이자 반전 포인트입니다. 그 이후로는 흐름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4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반등이 시작됐고 5월 중순까지는 주가가 단기적으로 무려 15% 가까이 오르면서 15,000원대를 회복합니다. 이 시점부터 차트는 명확한 우상향 구조로 전환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결정적인 흐름은 6월부터 본격화됩니다. 이때부터 주가가 17,000원, 18,000원을 돌파하면서 상승 랠리의 가속이 붙고요. 6월 10일 이후로는 거의 매일같이 양봉이 반복되며 주가가 꾸준히 상승합니다. 단기적인 눌림이나 음봉도 있지만 그게 하루 이틀 내로 회복되는 구조입니다. 결국 7월 9일 오늘 기준으로 장중 최고가 2550번을 찍은 뒤 현재는 2200원에 안착해 있는 상태죠. 최저점 13390원 대비 50% 이상 반등한 셈입니다. 상반기 내내 지지부진했던 종목이 두 달 반 만에 급상승한 결과예요. 이제부터는 이 주가 흐름이 왜 가능했는지를 기술적으로 자세히 파고들어 볼게요. 우선 가장 눈에 띄는 건 이동평균선 정렬이에요. 지금 차트에서 5일선, 21일선, 61일선, 121일선 모두 완벽하게 정배열 상태입니다. 5일선은 주가를 바짝 따라가면서 단기 눌림을 흡수하고 있고 21선은 중기 추세선을 상방으로 강하게 지지하고 있어요. 특히 6월 중순 이후로는 이평선 강역이 벌어지면서 아주 강한 상승 흐름이 유지되고 있는 모습이죠. 이런 이평선 흐름은 당이 급등 이후 조정을 겪는 구간에서도 추세가 꺾이지 않고 유지될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그리고 그걸 뒷받침해주는 게 바로 거래량 흐름이에요. 앞서 말했듯 3월 고점 당시 거래량은 229만 주였고 이후 하락 구간에서는 거래량이 서서히 줄어드는 흐름이 나타납니다. 이건 강한 투매가 아닌 자연스러운 이탈, 즉 시장이 공포로 무너지지 않고 눌리는 흐름이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4월 중순부터 거래량이 바닥을 찍고 다시 상승 구간에서 증가세를 보입니다. 6월 이후에는 평균 100만 주 이상의 꾸준한 거래량이 동반되고 있는데요. 상승과 함께 거래량이 늘어난다는 건 매수 주체가 명확하고 상승의 에너지가 실려 있다는 뜻입니다. 단순한 투기성 급등과는 차원이 다른 흐름이에요. 다음으로 볼 건 지지선과 저항선 구조 전환입니다. 기업은행의 주가는 과거 15,000원대에서 여러 번 저항을 받았고 이 가격대가 상반기 핵심 레벨이었습니다. 하지만 5월 중순 이 구간을 돌파한 뒤에는 15,000원이 확실한 지지선으로 전환되죠. 그 이후로는 16,000원, 17,000원도 동일한 방식으로 저항에서 지지로 바뀌며 이평선과 수평 지지선 이중 안정 구간이 계속 형성되고 있어요. 특히 오늘 장중 2550번까지 도달한 이후 소폭 조정을 받았지만 여전히 2만원 위에서 마감했다는 건 심리적 저항선도 돌파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은 기술적 흐름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가격의 경계선이었던 심리적 선을 넘겼다라는 건 시장 참여자들이 추세 지속을 전제로 사고 있다는 의미거든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뒷받침해주는 게 바로 보조 지표들입니다. 먼저 RSI 지표 현재 70대 중후반을 유지 중입니다. 과매수 구간으로 분류되긴 하지만 이렇게 지속적으로 높은 RSI를 보이면서도 주가가 더 상승하는 경우는 흔히 강한 추세장에서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즉 RSI가 높다고 무조건 꺾이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런 흐름은 추세 지속의 근거로 봐야 한다는 거죠. MACD 지표를 보면 더 명확합니다. 5월 초 골든크로스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시그널 라인을 하회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격이 더 벌어지고 있어요. 히스토그램도 점점 양봉 크기가 커지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고요. 이건 단기 필요 없이 계속해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MACD가 꺾이기 전까진 추세 매매 전략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캔들 패턴도 무시할 수 없죠. 최근 차트를 보면 장대 양봉 후 짧은 음봉 혹은 도지형 캔들 그리고 다시 양봉이 나오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건 전형적인 상승 추세선 유지형 패턴이에요. 강한 매수세가 한번 들어온 이후엔 하루 이틀 조정은 단순한 차익 실현일 뿐이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고점 대비 눌림이 생기더라도 바로 그 다음날 양봉으로 전환되는 구조. 이게 지금 기업은행의 가장 강력한 시그널 중 하나입니다. 또한 주가 흐름 자체가 저점과 고점 모두를 계속 높여가고 있다는 점, 이건 명확한 추세선 상승 구조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흔히 말하는 상승 채널이 형성되어 있다는 건데요. 이럴 경우 주가가 눌리더라도 추세선 하단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단타보다는 스윙 혹은 중기 트레이딩 전략이 적합해 보여요. 한 가지 더 짚고 가야 할 건 최근의 상승 흐름이 과열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캔들 구조, 거래량, 보조지표 등 여러 면에서 현재 흐름은 과열이라기보단 탄탄한 추세 기반 상승에 더 가깝습니다. 물론 단기 피로감은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이럴 때 중요한 건 이탈 여부입니다. 지금처럼 이동 평균선 위에서 계속 가격이 유지된다면 추가 상승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라고 봐야 해요. 결론적으로 정리해보면 지금 기업은행의 차트는 이동 평균선, 거래량, 지지선 전환, 보조지표, 캔들 패턴까지 모든 기술적 조건이 상승 추세를 지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가 자체가 고점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차트는 여전히 추세 매수 구간으로 해석될 수 있는 구조예요. PPT 자료 보여드리기 전에 앞서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내용 그냥 지나치시면 안 됩니다. 이 이미지에 적혀 있는 문장들 중에 하나라도 여러분에게 해당된다면 여러분은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투자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건 단순한 광고 문구가 아니라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반복하는 실수를 정리한 겁니다. 이 5가지가 왜 중요하고 왜 꼭 짚고 넘어가야 하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손절 대응을 못해서 물려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겪는 상황이에요. 처음엔 괜찮겠지 하고 버팁니다. 조금 떨어지면 반등하겠지. 설마 이 가격보다 더 빠지겠어. 그러다가 어느 순간 회복 불가능한 수준까지 내려가 있죠. 손절은 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기는 준비예요. 손절을 못하는 이유는 단 하나, 아직 희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시장은 냉정합니다. 희망이 아닌 데이터와 전략으로 판단해야 해요. 손절을 제때 하지 않으면 결국 더 큰 손실을 감수하게 되고 그 상태로 다음 기회가 와도 자금이 묶여 있어서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반복되면 결국 시장을 떠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리스크 관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리스크 관리, 너무 당연하고 흔한 말이라 귀에 익으셨죠? 하지만 실제로 리스크 관리를 제대로 실천하고 계신가요? 내가 한 종목에 얼마나 비중을 뒀는지, 떨어질 경우 어디서 손절할 건지 계획을 세워놓고 들어가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결국 시장이 흔들릴 때 대응을 못하고 감정적으로 매도하거나 손을 놓게 되죠. 리스크 관리는 선택이 아닙니다. 생존 전략입니다. 주식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수익률이 좋은 게 아니라 손실이 적은 사람들이에요. 이건 진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큰 수익을 낸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성공한 투자자는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잃지 않고 시장에 남아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실력자예요. 세 번째, 단기 수익에 대한 집착. 요즘 단타 영상도 많고 단기 급등 종목 이야기 참 많죠. 실제로 급등해서 하루에 10%, 20% 수익 나는 종목도 있어요. 하지만 그걸 잡는다고 해서 수익이 날까요? 대부분은 고점에 잡고 눌림에 당하고 결국 다음 기회를 놓치게 되는 패턴을 반복합니다. 단타는 감정이 아니라 기술입니다. 그리고 단타는 아무 때나 아무 종목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타점, 거래량, 수급, 뉴스까지 모든 걸 고려해서 움직여야 하는 고난이도 매매입니다. 근데 초보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뭔지 아세요? 바로 감정적인 단타 매매예요. 조급해서 들어가고 손실 보면 더 조급해져서 물타기하고 결국 탈출 못하고 손절도 못하고 물리는 악순환. 이게 바로
단기 수익에 대한 집착이 낳는 결과입니다. 단타는 수익보다 리스크가 더 크기 때문에 철저하게 전략으로 접근해야만 합니다. 네 번째는 이런 말이죠. 나만 손실을 보는 것 같다. 이 말 진짜 많은 분들이 하세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진짜로 혼자 하면 그렇게 느껴지는 게 당연하거든요. 혼자 공부하고 혼자 뉴스 찾아보고 혼자 차트 보면서 매수 타점 잡고 혼자 매수한 다음 떨어지면 혼자 고민하고 이게 반복되면 결국 왜 나만 안 되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실상은 다들 같은 고민을 하고 있고 누구나 손실을 보고 있어요. 중요한 건 혼자서 이겨내려고 하지 말고 데이터 기반의 전략과 실시간 피드백이 가능한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내가 잘못 가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체크할 수 있고 다른 시선에서의 진단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은 혼자 하는 싸움 같지만 사실은 정보와 흐름을 빨리 공유하고 함께 대응하는 싸움이에요. 마지막 다섯 번째, 꾸준한 수익을 만들고 싶다. 이거야말로 모든 투자자들의 꿈이죠. 근데 이걸 꿈만 꾸고 실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누적 수익에 대한 개념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꾸준한 수익은 단 한 번의 대박으로 완성되지 않아요. 오히려 소소한 수익을 반복적으로 실현하는 구조, 그게 누적 수익이 되고 그게 안정적인 수익 포트폴리오가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 첫째는 전략, 둘째는 리스크 관리, 셋째는 실시간 대응 시스템입니다. 이걸 갖추면 여러분도 충분히 꾸준한 수익을 낼 수 있어요. 지금 이 다섯 가지 중에서 단 하나라도 나한테 해당된다면 지금 바로 010-2701-6611로 급등이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에서 STOC K6611 검색하셔도 됩니다. 이건 단순한 홍보가 아니에요.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종목 분석, 전략 수립, 실시간 피드백까지 100% 무료로 제공되는 시스템입니다. 그것도 구독자 한정으로만요. 제가 장담합니다. 이 영상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 상당수가 이 시스템을 몰라서 또는 미루다가 기회를 놓치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 타이밍은 다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참여 중이고 매일매일 다른 전략으로 실전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만 확인해 보세요. 문자든 카톡이든 괜찮습니다. 급등 한마디만 남기면 모든 게 시작됩니다. 이번에는 보다 근본적인 펀더멘털 측면, 즉 실적, 업황, 정책 환경, 투자 심리 등을 통해 앞으로 주가가 어떤 흐름을 보일지 이야기해 볼게요. 자, 그럼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기업은행의 최근 핵심 이슈들부터 정리해 보죠. 가장 큰 테마는 단연 정책금융 확대 기조입니다. 정부가 2025년 들어서면서 중소기업 지원 및 정책자금 공급을 다시 강화하고 있는데요. 기업은행은 대표적인 정책금융기관으로 정부 정책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동안 중소기업 대출 규모는 빠르게 증가했고 그 중심에 기업은행이 있죠. 중기 대출 성장률이 6개월 만에 약 30%를 넘어섰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금리 환경 변화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해 하반기 중 한 번 인하할 수 있다는 시그널을 주면서 금융주 전반에 기대감이 퍼지고 있어요. 특히 은행주 중에서는 기업 대출에 강점을 가진 은행들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크죠. 그 중에서도 기업은행은 대출 자산의 80% 이상이 기업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는 점에서 일반 시중은행과는 조금 다른 방향의 베팅이 가능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이슈는 배당 기대감입니다. 지난해에도 기업은행은 배당 성향 25% 수준을 유지하면서 안정적인 주주 환원 정책을 보여줬는데요. 올해 상반기 실적이 양호하게 마무리될 경우 하반기에는 특별 배당 가능성까지 일부 거론되고 있습니다. 물론 확정된 건 없지만 정부 지분이 높고 정치적 영향력이 큰 은행 특성상 배당 관련 기대감은 시장에 꾸준히 유입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최근엔 MZ세대 중심의 소액 주주 비중이 급격히 늘어난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기업은행은 전통적으로 고배당, 안정성, 성장성 측면에서 중장기 투자자들에게 인기가 많은 종목이었는데 최근엔 주가 상승과 더불어 개인 수급도 강하게 들어오고 있어요. 특히 상반기 주가 반등 과정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한 물량을 개인이 효과적으로 받아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정책, 금리, 수급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맞물린 상황. 이건 단순한 일시적 상승이 아니라 구조적 상승을 예고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죠. 그렇다고 해 카오사크에서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닙니다. 리스크 요인도 분명히 존재하죠. 그중 하나가
바로 NIM 순이자 마진 둔화 우려입니다. 올해 하반기 기준금리가 인하될 경우 기업은행처럼 대출금리 중심으로 수익을 내는 은행은 일정 부분 수익성에 타격을 받을 수 있어요. 이미 1분기 실적 발표 당시 NIM이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 흐름이 지속된다면 영업이익 증가폭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부실 위험입니다. 기업은행의 대출 포트폴리오 중 다수가 중소기업 중심이고 자영업자 대출 비중도 상당히 높습니다. 만약 경기 회복이 기대만큼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거나 내수 소비가 둔화될 경우엔 연체율 증가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어요. 특히 부동산 관련 PF 대출은 기업은행의 핵심 포트폴리오에 포함되어 있진 않지만 시장 전반에 신용 리스크 확대는 전이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체크는 필요합니다. 또 하나 잘 알려지지 않은 리스크 중 하나는 정책 리스크예요. 정부가 금융기관에 대해 각종 부담을 부여하는 경우 그 영향이 가장 빠르게 나타나는 곳이 바로 정책금융기관입니다. 예를 들어 금융소득 분배 강화, 이익 환수 성격의 일회성 부담금 부과, 금리 인하 유도 등 실제로 지난 몇 년 동안 기업은행은 정부 기조에 따라 배당 인건비, 신규 대출 전략까지 수차례 영향을 받아온 전례가 있습니다. 이 점은 변동성이 작지만 중장기적으론 투자 판단에 꼭 넣어야 할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이슈들을 감안했을 때 기업은행의 하반기 추가 전망은 어떨까요? 우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밸류에이션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업은행의 현재 PBR은 약 2배 수준, 여전히 은행주 중에서도 낮은 편입니다. 즉 여전히 저평가 매력이 존재하는 종목이라는 거죠. 게다가 최근 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ROE는 8%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수익성과 밸류 모두에서 우수한 포지션에 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배당 확대 가능성이에요. 기업은행은 금융공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민간 주주에 대한 배당 기조가 굉장히 우호적입니다. 2024년 실적 기준으로 배당 수익률은 약 5.2% 수준, 올해 실적이 상반기처럼 우호적으로 유지된다면 하반기 배당 수익률 5.5에서 6%까지도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리고 최근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선 지방금융 지주와 비교한 상대 매력도도 많이 거론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 BNK, DGB, JB금융 같은 지역은행들은 고배당이라는 점에서는 강점이 있지만 성장성이나 정책 수혜 측면에서는 기업은행과는 차별화됩니다. 특히 정부 예산 확대, 중기 지원 확대라는 메가 트렌드 속에선 가장 직접적인 수혜주가 기업은행이라는 점, 이건 분명 시장이 재평가 중인 요소예요.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지금의 기업은행은 단순히 기술적 반등이나 다운기 모멘텀에만 의존하고 있는 종목이 아닙니다. 정책, 금리, 수급, 배당, 밸류에이션 모든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리스크는 낮고 기대 수익은 높은 구조로 움직이고 있어요. 물론 리스크는 분명 존재합니다. 금리 인하에 따른 NIM 둔화, 경기 둔화에 따른 부실 가능성, 정부 정책 변화에 따른 변동성 등은 계속해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리스크들을 감안해도 기업은행은 보수적인 접근이 가능한 종목이자 중장기적 배당 투자 혹은 추세 추종 전략에도 적합한 포지션을 가진 종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발표될 2분기 실적, 그리고 8월에서 9월 사이 정부의 금융정책 방향성, 여기에 따른 시장 반응이 기업은행 주가에 다시 한번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니까요.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나오더라도 중기적인 시각에선 여전히 주목할 만한 종목이라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화면을 보시는 여러분, 이건 단순한 광고 이미지가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에서 보여드리는 이 정보 하나가 여러분 투자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주식 하면 누구나 꿈꾸죠. 한 종목 잘 잡아서 반등을 크게 먹자. 한 번만 수익 크게 나면 원금 회복도 하고 자신감도 되찾겠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한 종목 들어갈 때마다 불안하고 하루 종일 주가 창만 들여다보다가 결국 손실만 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그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이 화면 속 정보는 단순히 종목 추천을 해주는 게 아닙니다. 먼저 이 번호 기억하세요. 010-2701-6611 이 번호로 단 한 글자 종목이라고 문자만 보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주식시장의 실시간 흐름, 숨겨진 세력의 움직임, 매집 패턴, 그리고 반등 포인트를 짚어주는 핵심 정보가 여러분에게 제공됩니다. 문자 하나로 끝나는 간단한 요청이지만 그 뒤에 따라오는 정보는 여러분 계좌 흐름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로 다뤄지는 핵심은 손실 복구입니다. 많은 분들이 주식 투자로 어느 정도 손실을 본 상황입니다. 처음에는 단타로 몇 번 해보다가 물려버리고 기다리다가 시간이 지나고 그러다 반토막 나고
결국 손절, 누구나 겪는 흐름이에요. 그런데 이 손실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종목이 있어도 쉽게 들어가지 못합니다. 또 떨어지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이 먼저 오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명확한 진입 타점과 수익 전환 전략입니다. 저희는 그걸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해서 드리는 겁니다. 단순히 이 종목 좋다가 아니라 왜 이 종목을 지금 봐야 하는지, 어디서 들어가고 어디서 나와야 하는지를 알려드립니다. 문자로 알려드리는 시그널은 매수, 매도 시점을 기준 3화 구성되어 있고 시장 흐름이 반영된 실시간 전략이기 때문에 타점이 명확합니다. 두 번째, 세력 매집주에 대한 특별 분석이 제공됩니다.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세력 매집주의 움직임을 먼저 포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뉴스나 기업 공시로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차트만 봐도 감이 안 잡히는 영역이에요. 하지만 반복적인 수급 패턴, 특정 가격대에서의 대량 거래, 장 마감 직전의 매수 체결량 등을 보면 세력의 움직임이 은근히 드러납니다. 저희는 그런 매집 패턴을 집중 분석해서 여러분께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종목이 며칠째 거래량이 증가하는데 주가는 오르지 않는다? 이건 누군가 물량을 모으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또 특정 지지선 아래로는 잘 떨어지지 않고 꾸준히 유지된다면 세력이 방어하고 있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이걸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세력 매집주가 여러분의 수익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분석이 단순감이 아니라는 겁니다. 수급 데이터, 기관과 외인의 포지션 변화, 차트상 매물대의 소화 정도 등을 종합해서 분석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뉴스나 이슈에 휘둘리지 않는 정보입니다. 단기 급등만 노리는 게 아니라 타점이 명확하고 의미 있는 흐름에 올라탄 종목을 제시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문자 받은 분들 중에서는 사자마자 올랐다? 계좌가 오랜만에 반등했다. 피드백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는 차트 기초 교육입니다. 주식 초보자분들 이제 막 시작해서 뭐부터 공부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분들 많으시죠? 유튜브에서 차트 보는 법 검색하면 온갖 고급 용어와 복잡한 설명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정말 필요한 건 실전에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기초 지식입니다. 예를 들어 봉차트를 보면은 어떤 신호를 읽을 수 있는지, 이동평균선은 단순히 선이 아니라 매수 매도 심리를 보여주는 거라는 점, 거래량이 왜 터지는지에 대한 기본 원리 같은 것들, 저희는 그런 내용을 짧고 간결하게 그러나 핵심만 쏙쏙 뽑아서 제공해 드립니다. 이건 단순 강의 영상이 아닙니다. 실제 종목 예시를 통해 이게 눌림목이고 여기서 진입 가능한 이유는 이렇다고 알려드립니다. 즉 이론 중심이 아니라 실전 중심 교육이라는 거죠. 그리고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아이디 STOCK661을 통해 질문도 가능하고 매일매일 차트 실전 적용 예시도 공유됩니다. 그래서 차트 교육을 통해 단순히 보는 눈만 키우는 게 아니라 실전 투자 감각까지 익히게 됩니다. 지금 바로 문자 보내보세요. 010-2701-6611로 종목 한 글자만 보내시면 됩니다. 그 뒤엔 복잡한 절차도 없습니다. 여러분 계좌를 다시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잡으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과 텔레그램 모두 열려 있습니다. 카카오톡에 STOCK661, 텔레그램에 STOCK661 검색하시고 채널 추가하시면은 매일 아침 장 시작 전에 핵심 정보가 바로 도착합니다. 실시간 흐름, 강세 섹터, 주요 테마 분석, 오늘 반등 예상 종목까지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건 이벤트가 아닙니다. 단기간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매일 제공되는 실전형 정보이고 여러분처럼 주식으로 수익을 내고 싶은 분들, 이미 손실에서 탈출하고 싶은 분들, 그리고 공부도 함께 하고 싶은 분들을 위한 꾸준한 시스템입니다. 지금 이 영상은 곧 끝나겠지만 여러분 계좌의 전환점은 지금 이 순간 문자 하나, 메시지 하나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만 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이 흐름을 타고 반등에 성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바로 지금 시작해보세요. 수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기회를 보는 눈이 열리고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이 잡히면 그때부터 계좌는 달라지기 시작합니다.